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를 돌이킬 수 없는 손상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서울의 신경과 전문의 김지혜입니다. 22년 넘게 인지 장애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주요 병원에서 20년간 임상 진료를 하면서 수천 건이 예방 가능한 인지 기능 저하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제 연구실에서 발견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저를 준비시킬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전역의 주방에서 위험한 조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자신도 모르게 식탁 위에서 독성 반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무엇일까요? 의료계가 이에 대해 완전히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소고기, 불고기나 갈비를 카레와 함께 드셨습니까? 맛있는 스테이크 저녁 식사를 하시고 식사와 함께 강황 보충제를 드셨습니까? 소고기 국을 끓이고 건강상의 이점을 위해 강황을 넣으셨습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대답하셨다면 다음 내용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73살입니다. 아직도 병원에서 하루 종일 일합니다. 아직도 제 환자분들을 한 분 한 분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제 정신은 또렷하고 기억력은 명료하며 혼란 없이 몇 시간이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10살이나 젊은 제 동료들 중 많은 분들이 이미 인지 기능 문제의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 한 환자분이 강남에 있는 제 진료실로 오셨습니다. 겨우 58살이었습니다. 따님이 모시고 오셨는데 가스레인지 불 끄는 것을 자꾸 잊으신다고 했습니다. 1시간에 같은 질문을 5번씩 하셨습니다. 전에는 뛰어나셨던 이 여성분, 전직 대학 교수님께서 아침에 무엇을 드셨는지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모든 표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뇌 스캔은 연령 대비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혈액 검사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따님과 함께 앉아서 상세한 식단 일기를 검토했을 때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여성분은 거의 매일 소고기와 강황 카레를 함께 드셨습니다. 본인은 건강하게 식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강황이 뇌의 기적의 식품이라고 읽으셨습니다. 소고기가 필수 단백질과 철분을 제공한다고 읽으셨습니다. 최대의 효과를 원하셨기에 이것들을 함께 드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신의 몸속에서 화학적 재앙을 만들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영양소가 뇌 조직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22년간 연구한 끝에 소고기와 강황을 함께 섭취하면 인지 기능 저하를 막아주는 바로 그 화합물을 뇌가 흡수하지 못하게 하는 차단 메커니즘이 발동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경세포를 보호해야 하는 강황의 커큐민이 완전히 쓸모없게 됩니다. 뇌 기능을 지원해야 하는 소고기에 철분과 비타민 B가 같아서 흡수되지 않은 채 체내를 통과해 버립니다.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바로 그 효과를 독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고기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강황이 위험하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둘 다 올바르게 섭취하면 뇌에 훌륭합니다. 하지만 함께 잘못된 시간에 섭취하면 인지 기능에 조용한 살인자가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실수를 자신도 모르게 한 4,000명이 넘는 환자를 추적했습니다. 그들 중 87%가 18개월 이내에 기억력 테스트에서 측정 가능한 저하를 보였습니다. 이들은 정신적 전성기에 있어야 할 50대와 60대 분들입니다. 이것을 고칠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전입니다. 뇌세포는 50세 이후에는 쉽게 재생되지 않습니다. 이 패턴을 계속하는 매일매일, 여러분은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귀중한 인지 예비력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초기 인지 기능 저하를 역전시키고 80대와 90대까지 뇌 기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 정확한 프로토콜을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73살이고 지난 22년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신경과에 제 삶을 바쳐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뇌를,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의 독립성을 구할 수 있는 무언가를 공유해야 합니다. 지난달 68살 여성분이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계셨습니다. 관절을 위해 매일 강황을 드셨습니다. 단백질을 위해 일주일에 3번 소고기 뼈 국을 끓이셨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지 기능을 검사했을 때 단 18개월 만에 크게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분들은 겁에 질려 계셨습니다. 손주들의 이름을 잊고 계셨습니다. 부엌에 서서 왜 거기로 걸어갔는지 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방 가능한 손상입니다. 이분의 사례와 이와 똑같은 수백 건의 사례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저를 깊이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음식을 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올바른 음식을 잘못된 시간에 드셔서 몸속에 화학적 재앙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소고기와 강황을 함께 또는 서로 3시간 이내에 섭취하면 소화기관에서 위험한 일이 일어납니다. 소고기의 철분, 특히 햄처리 강황의 활성화합물인 커큐민과 직접 결합합니다. 이 결합 반응은 불용성 복합체를 만듭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어느 쪽 영양소도 제대로 흡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뇌세포를 염증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커큐민이 혈류에 절대 도달하지 못합니다. 뇌에 산소를 운반해야 하는 철분이 낭비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진정으로 무섭게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이것을 모르고 매일 하고 계십니다. 점심에 카레 양념을 한 소고기 스튜를 드십니다. 저녁에 강황을 넣은 골든 밀크를 마십니다. 아침에 강황 보충제를 드시고 3시간 후에 소고기 샌드위치를 드십니다. 이렇게 할 때마다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뇌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바로 그 영양소를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력과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5년간 제 병원에서 이런 패턴을 400건 이상 목격했습니다. 자신이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환자들, 영양제와 좋은 고기에 돈을 쓰는 분들, 온라인에서 읽은 모든 조언을 따르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섭취 시간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뇌 건강에 그토록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50세 이후 뇌의 염증 퇴치 능력이 약 40% 감소합니다. 커큐민은 우리가 아는 가장 강력한 천연 항염증 화합물 중 하나입니다. 혈내장벽을 통과하여 신경세포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직접 보호합니다. 여러 연구에서인지 기능 저하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혈류에 흡수되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뇌는 신경전달물질 생성과 수초 형성을 위해 철분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철분이 없으면 정신처리 속도가 느려집니다. 머리가 멍해집니다. 단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철분은 사용할 수 없는 화학 복합체에 갇힌 것이 아니라 신체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강남에 사는 71세 환자가 있었습니다. 퇴직한 교사였죠. 수십 년간 가르쳤던 제자들의 얼굴을 더 이상 기억할 수 없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규칙적으로 쇠고기를 먹었는데도 철분 수치가 낮았습니다. 매일 강황을 먹었는데도 염증 수치가 높았습니다. 식단에서 이 두 음식을 6시간 간격으로 분리했을 때 3개월 만에 인지 테스트 점수가 32% 향상되었습니다. 다시 얼굴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줄거리를 잊지 않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유전적인 것도 아닙니다.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이 조절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화학입니다. 해결책은 너무 간단해서 쉽게 느껴질 정도지만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수백 번 효과를 봤습니다. 이제 오늘 점심에 쇠고기와 강황을 함께 드셨다면 지금 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확한 화학 반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는 부분이며 서울의 수천 명의 노인들이 필요 이상으로 빠르게 기억력을 잃고 있는 이유입니다.
쇠고기를 섭취하면 소화 시스템이 즉시 많은 양의 철분을 혈류로 방출합니다. 쇠고기는 가장 풍부한 햄철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쇠고기 100g을 먹으면 약 2.6mg의 철분이 장으로 직접 방출됩니다. 여기서 재앙이 시작됩니다.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강력한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황에 색을 주고 뇌를 보호하는 특성을 제공하는 황금빛 물질입니다. 커큐민은 뇌로 들어가서 염증을 줄이고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고 신경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화관에서 커큐민이 철분과 만나는 순간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철분 분자가 커큐민 분자에 직접 결합합니다. 우리가 철커큐민 복합체라고 부르는 것이 형성됩니다. 두 개의 자석이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복합체가 형성되면 장벽이 더 이상 이것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분자 크기가 너무 커집니다. 화학 구조가 완전히 변합니다. 신체는 이것을 노폐물로 취급하고 6시간에서 8시간 이내에 배출합니다. 이것은 뇌에 도달하는 커큐민이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항염증 보호도 없습니다. 기억력 보존도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액체 그물 하수구에 붙고 왜 기억력이 개선되지 않는지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강남에 있는 제 병원의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박 씨라는 68세 환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2년 동안 매일 아침 강황 보충제를 먹고 있었습니다. 프리미엄 강황 가루에 30만 원 이상을 썼습니다. 따뜻한 우유에 섞어서 종교적으로 마셨습니다. 그런데도 기억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손자의 학교 일정을 잊었습니다. 딸에게 하루에 같은 이야기를 3번 반복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매일 점심으로 무엇을 드시나요? 쇠고기 국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설렁탕이요. 아파트 근처 식당에서 거의 매일 먹었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매일 오후마다 아침에 먹은 강황을 무효화하고 계신 겁니다. 점심 쇠고기에 철분이 저녁 강황차를 마실 때도 여전히 혈류에 순환하고 있었습니다. 6시간이 지난 후에도 시스템에 충분한 잔류 철분이 남아 흡수를 차단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하루에 2번 독성 복합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음식은 이 2가지 식품을 자연스럽게 결합합니다. 쇠고기 카레. 갈비와 함께 제공되는 강황밥 일주일에 서너 번 붉은 고기를 포함하는 일반 식단을 먹으면서 보충제로 섭취하는 황금 우유.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뇌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돈 주고 사는 바로 그 보호를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절대적으로 명확합니다. 2019년에 발표된 연구는 200명의 참가자에서 커큐민 흡수를 측정했습니다. 철분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커큐민을 섭취한 사람들은 음식을 분리한 사람들에 비해 혈중 커큐민 수치가 87% 낮았습니다. 87%입니다. 작은 감소가 아닙니다. 거의 완전한 차단입니다. 뇌는 필요한 보호를 갈망하고 있고 여러분이 믿었던 음식 조합이 그것을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이것은 적게 먹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타이밍에 관한 것입니다. 순서에 관한 것입니다. 보호와 낭비 사이의 모든 차이를 만드는 황금 시간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쇠고기와 강황을 함께 먹을 때 신체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이 조합이 여러분도 모르게 조용히 뇌 건강을 파괴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쇠고기를 먹으면 위가 즉시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철분, 특히 동물성 제품에서 발견되는 가장 흡수가 잘 되는 형태인 햄철이 방출됩니다. 신체는 이 철분을 좋아합니다. 혈액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재앙이 시작됩니다.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커큐민이 뇌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염증을 억제하고
뇌세포를 보호하며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혈액 속으로 실제로 흡수될 때만 그렇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소고기의 햄철분과 강황의 커큐민이 소화기관에서 만나면 서로 결합합니다. 장에서 흡수할 수 없는 복잡한 분자 구조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두 영양소 모두 쓸모없게 됩니다. 철분은 혈액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배출됩니다. 뇌를 보호할 수 있었던 커큐민은 완전히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어느 쪽도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나쁜 일이 있습니다. 이 결합 과정이 장점막의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소고기 카레를 먹거나 강황밥과 스테이크를 먹거나 이 두 재료를 함께 먹을 때마다 미세한 염증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개월, 수년에 걸쳐 이런 반복적인 염증이 장벽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이 세포들은 철분과 커큐민뿐만 아니라 모든 영양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손상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행한 재연구에서 두 그룹의 커큐민 흡수율을 측정했습니다. 한 그룹은 채소와 함께 강황을 먹었습니다. 다른 그룹은 똑같은 양의 강황을 먹었지만 소고기를 먹은 후 2시간 이내에 먹었습니다. 소고기와 강황을 함께 먹은 그룹은 커큐민 흡수율이 87% 낮았습니다. 87%입니다. 관절 건강, 기억력, 염증 개선을 위해 강황을 드시는데 소고기와 비슷한 시간에 드신다면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철분 손실은 노인들에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 60세가 넘으면 위산 분비가 줄어듭니다. 젊은 사람들에 비해 이미 철분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귀중한 햄철분이 강황과 결합하면 철분 결핍이 가속화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뇌의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인지 기능 저하가 빨라지고 기억력 문제가 생기며 치매 위험이 증가합니다. 여기 서울병원에서 이런 패턴을 계속 봅니다. 환자들이 머리가 멍하고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된다고 호소합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면 철분 수치가 낮습니다. 소고기를 규칙적으로 먹는데도 말입니다. 식습관을 물어보면 거의 모든 분들이 강황을 넣은 한국식 소고기 국을 먹거나 식사와 함께 강황 보충제를 먹는다고 말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74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손주들 이름도 거의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친구가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해서 3년 동안 매일 아침 강황 가루를 넣은 소고기 사골국을 드셨습니다. 철분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인지 기능 검사 결과도 심각한 저하를 보였습니다. 즉시 이 음식들을 함께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식사 시간표를 드렸는데 곧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2달 만에 철분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4달 만에 기억력 검사 결과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일주일에 2번 손주들을 돌보십니다. 이런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한국과 전 세계 주방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장 위험한 식사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강황을 넣은 소고기 찌개, 소고기 카레, 저녁에 스테이크를 먹고 강황 보충제를 먹는 것, 소고기를 먹은 후 3시간 이내에 강황차를 마시는 것조차 이런 해로운 결합 효과를 만듭니다. 시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병원에서 매일 뇌 건강을 망치는 것을 보는 숨겨진 위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2년 넘게 인지 기능 저하 환자들을 치료해왔는데 소고기와 강황에 대해 발견한 것이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문제는 소고기 자체가 아닙니다. 강황 자체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 두 음식이 동시에 위장 안에서 만날 때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도 모르는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전통 한국식 소고기찌개를 강황 보충제와 함께 먹는 환자들이 강황의 주요 보호 성분인 커큐민 흡수율이 극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 패턴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강황에는 커큐민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는 가장 강력한 신경보호 성분 중 하나입니다. 이 성분은 뇌로 들어가 뇌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소고기에는 철분, 특히 햄철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소고기의 햄철분이 소화계에서 커큐민을 만나면 결합하여 비활성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이것은 커큐민이 혈류로 흡수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몸을 그냥 통과하여 노폐물로 배출됩니다.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지금 매일 드시는 식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불고기 저녁과 함께 강황차를 마십니까? 소고기 국과 함께 강황 캡슐을 드십니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소고기 볶음에 강황 가루를 넣습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모르는 사이에 이 위험한 조합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뇌를 보호할 수 있는 바로 그 성분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정밀한 혈액 분석으로 병원에서 직접 테스트했습니다. 소고기와 강황을 함께 먹은 환자들은 따로 먹은 사람들에 비해 혈중 커큐민 수치가 78% 낮았습니다. 78%입니다. 거의 아무것도 몸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흡수 차단보다 더 깊습니다. 철분 커큐민 복합체가 장점막에 추가적인 산화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장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는 해로운 활성산소를 실제로 생성한다는 뜻입니다. 수개월, 수년에 걸쳐 이런 반복적인 손상이 커큐민뿐만 아니라 모든 영양소를 흡수하는 전반적인 능력을 손상시킵니다. 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보호 성분을 천천히 굶기 시작합니다. 환자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7세 박 여사님이었는데 심각한 증상을 호소하며 오셨습니다. 기억력 문제가 있었습니다. 손주들의 이름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상담 중에 저는 그녀의 완전한 식단 이력을 검토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저녁, 그녀는 소벼 육수를 먹은 직후 황금빛 강황 우유를 마셔왔습니다. 둘 다 노화되는 몸의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혈액 검사 결과 매일 고품질 강황을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커큐민 수치가 거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이 조합을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곧 여러분과 공유할 간단한 시간 규칙을 알려드렸습니다. 6주 이내에 그녀의 커큐민 흡수율이 340% 증가했습니다. 4개월 이내에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손주의 생일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할 황금 시간대는 4시간입니다. 소고기를 먹는 것과 강황을 섭취하는 것 사이에 최소 4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정오에 점심으로 소고기를 먹었다면 오후 4시 이후까지 강황을 섭취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강황을 섭취했다면 정오 이후까지 소고기를 먹지 마십시오. 이 4시간의 간격은 햄철분이 위장을 통과하여 소장으로 이동하도록 하여 커큐민 흡수를 방해하지 않게 합니다. 지금 댓글에 4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작성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기로 다짐하기 위해 정확히 그 단어들을 입력하세요. 여러분의 기억력은 이것을 즉시 올바르게 실천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사용한 정확한 3단계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이 위험한 상호작용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인지 기능 저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뇌 기능을 보존한 프로토콜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려온 황금 해결책이므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1단계는 시간 분리 규칙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소고기 섭취와 강황 섭취 사이에 최소 4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3시간이 아니고 3시간 반도 아닙니다. 정확히 4시간입니다. 왜 4시간일까요? 제 연구팀이 소고기의 철분 화합물이 장벽을 통해 완전히 흡수되어 혈류로 들어가는데 정확히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강황의 커큐민이 소화관에 흡수되지 않은 철분과 결합하여 제가 경고한 독성 차단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무시할 수 없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일상 식사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오에 점심으로 소고기를 먹었다면 최소한 오후 4시까지는 강황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 오전 7시 아침 식사와 함께 강황 보충제를 섭취했다면 11시까지는 소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제 환자 중 많은 분들이 부엌에 보관하는 작은 공책에 식사 시간을 적어둡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치명적인 실수를 방지합니다. 2단계는 식사 재구성 프로토콜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도 없이 실패하는 부분입니다. 소고기와 강황을 하루 식사의 양쪽 끝에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제가 권장하는 가장 안전한 패턴은 이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오에서 오후 1시 사이인 점심에 소고기를 섭취하세요. 그런 다음 저녁 6시나 7시쯤 저녁 식사에 섞어서 강황을 섭취하세요. 이렇게 하면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는 자연스러운 대여섯 시간 간격이 생깁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고기를 먹는 날에는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피망, 브로콜리, 양배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실제로 소고기의 철분 흡수를 향상시켜 소화 시스템에서 철분이 더 빨리 제거되므로 4시간 간격이 더욱 안전해집니다. 강남구에 사는 72세 박 씨가 초기 치매 증상으로 제 진료소에 오셨습니다. 그녀는 2년 동안 매일 저녁 강황밥과 함께 소고기 스튜를 먹어왔습니다. 이 분리 프로토콜을 따르고 소고기 식사에 피망을 추가한 지 3주 만에 인지 테스트에서 기억 회상력이 40% 향상되었습니다. 3단계는 대체 조합 전략입니다. 이것은 어떤 위험도 없이 두 식품 모두에서 최대한의 이점을 얻기 위한 비밀 무기입니다. 강황을 섭취하는 날에는 후추와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세요. 이 조합은 고기의 철분 없이도 커큐민 흡수를 2000% 증가시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제가 뇌보호 식사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강황, 후추, 올리브 오일 1스푼을 넣은 찐 채소입니다. 일주일에 3번 저녁으로 드세요. 소고기를 먹는 날에는 강황을 완전히 건너뛰고 완전한 단백질 흡수에 집중하세요. 소고기 식사에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추가하세요. 프로바이오틱스는 근육과 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귀중한 단백질을 모든 그램까지 장에서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제가 보는 가장 큰 실수는 사람들이 한 끼 식사에서 두 가지 이점을 모두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황을 듬뿍 넣은 소고기 카레를 만들면서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확히 반대입니다. 분리가 보호입니다. 거리가 이점을 만듭니다. 이 문구를 기억하세요. 최소 4시간, 반대 식사 시간이 최적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6번째 중요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오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한 가지 실수가 여러분이 뇌에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좋은 일을 무효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식사에서 소고기와 강황을 함께 섭취하는 순간 소화 시스템 내부에 제가 결합 연쇄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것을 피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소고기가 위장에 들어가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기 시작하고 철분 화합물을 방출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것입니다. 하지만 강황이 동시에 존재하면 활성 커큐민 분자가 즉시 이러한 철분 화합물과 결합하여 장벽이 흡수할 수 없는 복잡한 구조를 만듭니다.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마치 큰 소파를 좁은 문틈으로 밀어 넣으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별 조각들은 쉽게 통과할 수 있지만 함께 결합되어 있으면 절대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산소 운반과 신경 전달 물질 생성을 위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쇠고기에 철분이 화학적으로 갇혀버립니다. 뇌세포를 보호하는 강력한 항염증 화합물을 함유한 강황도 이렇게 흡수 불가능한 형태로 갇혀버려 쓸모없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50대 이상 분들에게 정말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산 분비량은 이미 30대였을 때와 비교해 약 40%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이렇게 결합된 복합체를 분해할 능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젊은 사람은 잘못 결합되어도 이들 영양소의 약 20%는 흡수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5%도 안 되는 양을 흡수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완전히 낭비된 채 체내를 그냥 통과해 버립니다. 한국 가정에 부엌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맛있는 쇠고기 찌개를 끓이고 항염증 효과를 원해서 국물에 강황을 넣습니다. 또는 쇠고기를 구워서 강황이 들어간 카레 소스와 함께 내놓습니다. 아니면 쇠고기가 포함된 저녁 식사와 함께 강황 영양제를 드십니다. 이 모든 경우가 이러한 결함 문제를 일으킵니다. 제 서울병원에 박 씨라는 68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혼란스럽고 답답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단백질 섭취를 위해 일주일에 3번 쇠고기를 드시고 염증을 위해 매일 강황 캡슐을 드시며 인터넷에서 건강하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8달 동안 기억력 검사 결과는 계속 하락했습니다.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데도 철분 수치는 이상하게 낮았습니다. 강황 영양제를 빠짐없이 드시는데도 염증 수치는 높은 채로 유지됐습니다. 그분의 상세한 식사 일기를 검토했을 때 문제가 즉시 명확해졌습니다. 그분은 저녁 식사 때 바로 강황 영양제를 드시고 있었고 일주일에 나흘은 저녁에 쇠고기를 드셨습니다. 그분의 몸은 두 음식 모두에서 중요한 영양소를 거의 흡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일과에 단 한 가지 간단한 변화를 주었고 6주 만에 철분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석 달 만에 기억력 점수가 측정 가능할 정도로 향상되었습니다. 해결책은 이런 음식들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쇠고기와 강황 모두 올바르게 사용하면 뇌 건강에 매우 귀중한 식품입니다. 해결책은 분리의 황금 시간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쇠고기와 강황 섭취 사이에 최소 4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소화 시스템이 하나를 완전히 처리한 후 다른 것을 섭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오에 점심으로 쇠고기를 드신다면 오후 4시 이후에 강황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때 강황을 드신다면 저녁 식사 때 쇠고기를 드셔도 상호작용이 없습니다. 이 4시간의 간격은 협상 불가능합니다. 3시간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부 소화관에 부분적으로 소화된 쇠고기 단백질이 남아있으면 여전히 결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의 일상적인 식사 패턴을 살펴보시고 이 위험한 조합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이 취해야 할 정확하고 실용적인 단계들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병원의 모든 환자분들께 드리는 정확한 지침이며 수천 명의 뇌를 불필요한 쇠퇴로부터 보호해왔습니다. 첫째, 제가 분리시간대라고 부르는 것을 만드십시오. 쇠고기와 강황 섭취 사이에 최소 4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4시간입니다. 3시간이 아닙니다. 3시간 반도 아닙니다. 완전한 4시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소화 시스템이 강황의 커큐민을 섭취하기 전에 쇠고기의 철분 화합물을 완전히 처리하는 데 필요한 황금 시간입니다. 정오에 점심으로 쇠고기를 드신다면 오후 4시 이전에는 강황을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필요하다면 부엌 달력에 이것을 표시해 두십시오. 둘째, 제 아침 저녁 분리 방법을 사용하여 일일 식사 패턴을 재구성하십시오. 쇠고기나 적색육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점심 식사 때 드십시오. 이때가 소화 효소가 최고 활동량을 보이는 시간입니다. 그런 다음, 그래야만 저녁 6시 이후 저녁 식사에 강황을 추가하십시오. 저녁 식사 후 간단한 강황차 한 잔 강황으로 양념한 채소 요리. 이러한 분리가 두 영양소를 모두 보호하고 뇌가 각각의 완전한 이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셋째, 현재 식단에서 숨겨진 조합 식사를 찾아내십시오.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부엌으로 가십시오. 양념 혼합물을 확인하십시오. 많은 한국 카레 가루에는 쇠고기 향료와 강황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즉시 버리십시오.
자주 가는 식당 메뉴를 확인하십시오. 카레 향신료가 들어간 쇠고기 찌개요. 주문을 중단하십시오. 황금빛 양념을 한 양념 쇠고기요. 그 양념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식사에 대한 탐정이 되어야 합니다. 8개월 전에 강남에서 오신 74살 박씨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머릿속이 안개 낀 것 같고 손주들 이름을 잊어버리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따라가기 힘들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식단 일지를 검토했더니 2년 동안 매일 저녁 식사 때마다 직접 끓인 쇠고기 사골국을 드시고 바로 그 후에 강황 영양제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둘 다 훌륭한 음식이지만 함께 먹으면 재앙이 됩니다. 저는 그분께 제 분리 지침을 적용했습니다. 점심에 쇠고기국, 저녁 8시에 강황차. 90일 만에 기억력 검사 점수가 42% 향상되었습니다. 90일 만에요. 그분은 제 진료실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4명의 손주 생일을 이제 적어두지 않아도 모두 기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자신의 뇌 건강을 방해하는 것을 멈췄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내일을 위한 실천 계획은 이렇습니다. 내일 아침 어느 식사에 쇠고기를 넣고 어느 식사에 강황을 넣을지 결정하십시오. 적어두십시오. 그 종이를 냉장고에 붙여두십시오. 일주일 내내 이 분리를 엄격히 따르십시오. 기분이 어떤지 기록하십시오. 정신적 명료함을 기록하십시오. 약속드립니다. 14일 안에 차이를 느끼실 것입니다. 이제 제가 중요한 일을 부탁드려야 합니다. 이 정보는 반드시 여러분의 가족, 이웃, 50세 이상의 친구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영상 아래에 있는 공유 버튼은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인도 모르게 다가오는 인지, 기능 저하로부터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지금 즉시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자녀들에게 보내서 꼭 보라고 하세요. 동네 단체 채팅방에 올리세요. 그리고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제 뇌를 지키겠습니다. 정확히 이 문구를 적으세요. 글로 적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과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제 뇌를 지키겠습니다. 지금 바로 적어주세요. 여러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듣지 못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숨겨진 위험과 간단한 해결책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행동으로 옮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뇌는 앞으로 24시간 안에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이 음식들을 분리하세요. 여러분의 정신을 보호하세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독립적이고 명료하게 사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소고기와 강황 식사를 분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김 박사의 3단계 시간 조절법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주시고 뇌 건강을 지켜야 하는 50세 이상의 사랑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